자, 안녕 친구들. 오늘은 우리 체육관에서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배운 내용은 우리가 정수와 유리수 그리고 수직선 위의 수를 나타내기 대해서 배웠는데요. 오늘은 2단원 정수와 유리수의 대소관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체육관에 온 만큼 특별히 우리 2학년 체육쌤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 체육쌤 입장. 안녕 여러분, 2학년 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김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체육쌤이랑 한번 내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이제 기준점을 놔두고 체육쌤이랑 선생님이랑 2초 동안 이동한 거리를 한번 테스트 해볼 건데요. 자, 체육쌤님 준비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준비 시작. 1, 2.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 선생님이 이동한 거리는 얼마만큼 되었을까요? 하나, 둘, 세 걸음 갔고요. 체육쌤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걸음 갔어요. 와, 엄청나게 많이 갔죠. 그러면 만약에 선생님이 이쪽으로 갔을 때 플러스로 간다면 체육쌤이 이쪽으로 갔으면 마이너스일까요? 그러면? 아니겠죠. 어떻게 되겠어요? 거리는 항상 어떻게 되겠어요? 선생님 이동한 거리도 플러스가 되겠고요. 선생님 이동한 거리도 뭐가 되겠어요?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배우는 내용이 이 개념인 절대값, 우리 거리의 개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해됩니까? 어렵네요. 우리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파이팅! 파이팅! 안녕 친구들, 다시 교실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수업의 시작을 체육관에서 체육선생님과 시합으로 한번 시작해보았는데요. 쌤이 일정한 기준점을 두고 어떻게 했습니까? 빨리 걷기 시합을 했죠. 결과는 즉 선생님은 일정한 기준점으로부터 몇 걸음 갔었죠? 하나, 둘, 세 걸음 갔었고요. 체육선생님은 몇 걸음 갔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걸음 갔습니다. 즉 여기서 중요했던 점, 어떤 점이 있었습니까? 선생님이나 체육선생님이 이동한 거리는 다 뭐였다는 점? 양수였다는 점. 이 점이 오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되겠는데요. 즉 오늘 배우는 내용인 절대값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빨리 달리기 시합에서는 기준점을 두었잖아요. 우리는 지난 시간 수직선에서 양수, 음수를 구분하는 기준점을 뭐라고 했었죠? 네, 바로 원점 O였습니다. 즉 원점으로부터 어떤 수를 나타내는 점까지 거리 개념을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고! 자, 그럼 오늘 수업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과서 41쪽, 즉 이 정수와 유리수의 대소관계입니다. 노트 필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값은 무엇인가요? 라고 나옵니다. 오른쪽 카드에 적힌 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었을 때 원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에 대응하는 두 수를 말하여 보자라고 합니다. 즉 다지기를 보면 카드에 적힌 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이때 원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에 대응하는 두 수는 뭐와 뭐가 되겠습니까? 플러스 3과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값 수직선 위에서 원점으로부터 어떤 수를 나타내는 점까지의 거리를 그 수의 절대값이라 하고 이것을 절대값 기호를 사용해 나타낸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플러스 3의 절대값은 3이고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은 3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0의 절대값은 0이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절대값의 개념은 항상 거리의 개념. 거리의 개념 어떤 개념이라고 했죠? 거리의 개념은 항상 양수가 나온다는 그런 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필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예제도 한 개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3의 절대값은 뭐라 했죠? 3. 마이너스 5의 절대값은 5. 항상 양수의 개념이 나온다는 사실이 중요한 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 1번을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제 1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수의 절대값을 기호를 사용하여 나타내고 그 값을 구하시오입니다. 1번에 1번 플러스 4를 절대값 기호를 이용해 나타내었고요. 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4가 되겠습니다. 1번에 2번 마이너스 6을 절대값 기호를 이용해 나타내었고요. 값은 6이 되겠습니다. 1번에 3번 플러스 7분의 9 플러스 7분의 9를 절대값의 기호를 이용해 나타내었고요. 값은 7분의 9. 그리고 4번은 마이너스 1.4인데 절대값 기호를 이용해 나타내었고요. 그리고 값은 1.4가 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절대값의 개념 중 가장 중요한 개념인 거리의 개념은 항상 뭐다? always 양수라는 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수의 대소관계. 수의 크기는 어떻게 비교하나요? 자연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면 오른쪽에 있는 수가 왼쪽에 있는 수보다 크다고 합니다. 네, 양의 정수는 즉 오른쪽 1이 클까요? 2가 클까요? 너무 쉬운 질문이죠. 당연히 2가 더 크겠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진다는 거. 마찬가지로 유리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면 오른쪽에 있는 수가 왼쪽에 있는 수보다 크다고 합니다. 따라서 양수는 음수보다 크다가 되겠고요. 또 양수 길이는 원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수가 더 크고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음수 길이는 원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수가 더 작다는 사실. 즉 양수는 절대값이 클수록 크고 음수는 절대값이 클수록 작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수직선을 통해 나타내 보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 나옵니까? 커진다는 사실. 수직선에서 즉 왼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고? 작아진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꼭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고 하는데요. 다음 내용은 필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이 뭘까요? 즉 네 번째, 음수 길이는 절대값이 큰 수가 작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꼭꼭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즉 개념 확인 문제를 보면 마이너스 2분의 5, 마이너스 3분의 4. 즉 절대값은 마이너스 2분의 5가 더 크므로 어떻게 큰 수가 더 작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5가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작게 되겠습니다. 양수는 큰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죠? 1.4랑 2.5랑 어떤 게 더 크겠습니까? 2.5가 더 크겠다는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 2번을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1번, 2번, 3번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4번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 풀어보세요. 그럼 문제 2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모 안에 부등호 중에서 알맞은 것을 써 넣으시오입니다. 솔직히 이번에 1번은 틀리면 안 됩니다. 3이 커요? 5가 커요? 당연히 5가 크겠죠. 자, 2번 마이너스 2가 클까요? 0이 클까요? 마이너스 2보다 0이 더 크겠죠. 자, 양수랑 음수 중에는 어떤 수가 더 크다고 했습니까? 양수가 더 크겠습니다. 마지막 4번 음수끼리 비교네요. 음수끼리 비교를 해보려면 일단 분수가 나오는 것도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분수를 어떻게 수를 비교하려면 통분한다는 사실. 그러면 4번의 통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4분의 3은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20분의 15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5분의 6은 마이너스 20분의 24. 즉 어떤 절대값이 더 큽니까? 마이너스 20분의 24가 절대값이 더 크죠. 그런데 음수는 어떻게 되나 했습니까? 절대값이 큰 수가 작다고 했습니다. 즉 어떤 수가 더 크겠습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 더 크겠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럼 오늘의 마지막 내용 43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의 범위를 부등호로 나타내기인데요.
부등호를 사용하여 수의 범위는 어떻게 나타내나요? 입니다. 자, A는 5보다 작거나 같다는 또는 A는 5 이하이다를 기호로 A는 5보다 작다와 같이 나타내며 A는 2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A는 이상이다를 기호로 A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상이다와 같이 나타낸다고 합니다. 세수의 대소관계에 부등호를 사용하여 나타낼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A는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를 기호로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이하,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이상, 이하가 있는데요. 이상은 크거나 같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하는 작거나 같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초과는 크다, 미만은 작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특히 세수를 나타낼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부등호를 사용하여 나타내시오인데요. 1번 A는 -5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죠. 자, 2번 P는 6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고요. 3번 X는 -1 이상이고요. 그리고 7 미만. 우리 부등호를 3개 나타내는 거, 이거 여러분들 처음 해보는 거니까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4번 Y는 -4 초과만 포함 안 되는 거겠죠? 그리고 뭐 이하이다, 3분의 1 이하이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문제 3번에 3번, 4번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다양한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문제 생각 넓히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 넓히기 문제를 조금 한번 먼저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문제 생각 넓히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학생의 대화를 읽고 두 정수, 네모, 동그라미의 값을 구한 후 그 과정을 설명하여 보자입니다. 첫 번째 남학생이 네모의 절대값은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네모가 될 수 있는 값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절대값이 1이라고 했기 때문에 플러스 1도 될 수 있겠고 마이너스 1도 될 수 있겠죠. 안경 쓴 여학생이 한 말은 동그라미의 절대값은 네모의 절대값보다 작다고 합니다. 절대값이 1보다 작은 수는 뭐밖에 없습니까? 바로 0밖에 없겠죠. 맞죠? 동그라미의 값은 0. 헷갈리네요. 동그라미의 값은 0이다. 문제를 왜 이렇게 냈을까요? 자, 마지막 학생은 네모는 동그라미보다 작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네모의 절대값은 1이나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1이라고 했는데 0보다 작은 절대값이 1인 거는 뭐가 있습니까? 따라서 네모는 뭐가 되겠다? 마이너스 1이 되겠다는 사실.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네요.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절대값이고요. 절대값은 수직선 위에서 원점으로부터 어떤 수를 나타내는 점까지의 거리의 개념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었고요. 플러스 5의 절대값은 5,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은 2라고 했는데요. 절대값은 거리의 개념이기 때문에 항상 0 또는 양수가 나온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꼭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 배운 내용은 수의 대소관계였는데요. 양수는 0보다 크고 음수는 0보다 작다. 양수는 음수보다 항상 크고요. 양수끼리는 절대값이 큰 수가 크고요. 음수끼리는 절대값이 큰 수가 작다. 즉 네 번째 있는 음수끼리의 비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부동어의 사용이었는데요. 작거나 같다는 이하이다란 말과 같고 크거나 같다는 이상이다란 말과 같습니다. 즉 부동어를 두 개를 사용해 나타내는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는 것은 아래와 같이 나타낸다는 것, 여러분들이 다양한 문제를 통해 연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과제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과제는 조금 쉬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생각할 수 있는 수학 문제로 준비를 하였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서 댓글로 작성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였고요. 오늘의 과제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친구들은 언제든지 선생님이나 권혜진 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선생님들이 도와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1학년 수학 여러분들 화이팅!